네, 입지 비밀 살루트입니다. 자, 오늘은 대구 부동산 비수성구에서 대장급 단지는 과연 어딜지 라는 주제로 한번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비수성구 대장급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나는 비수성구 가지 않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그 대장급 단지의 주변 단지들, 다음으로 호재를 받을 수 있는 단지들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 특별히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벤트도 준비해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구에서 비수성구 대장급이라고 한다면은 7억대에서 시세가 나오는 단지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우선 남산동 쪽에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가 있겠고요. 그리고 맞은편에 청라일시 자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나오는 것들이 죽전역이죠. 죽전역 빌리브 스카이, 여기도 7억대 지금 시세가 나오고 있는 곳입니다. 이 두 군데 말고 지금 여기 두리역 자이에 7억이 찍히는 이런 현상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동구 쪽 여기 이안 센트럴 D 같은 경우에도 7억대를 얼마 전에 찍었죠. 자, 그래도 아직까지는 6억대의 실거래가 많이 뜨고 있기 때문에 7억대 실거래가 많이 뜨고 있는 여기 남산동, 그리고 죽전의 빌리브 스카이, 이 두 지역에 있는 단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남산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가 7억대를 넘어서 8억대까지 지금 시세 실거래가 뜨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7억대는 지금 안정적인 시세로 보이고요. 앞으로 8억대 거래도 종종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맞은편에 있는 청라힐스 자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7억대가 시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남산동 이 청라운동역 주변으로는 남산 롯데와 청라힐스가 쌍두마차 격으로 함께 이끌어 나가고 있다, 대장급으로 같이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지역의 입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청라운동역,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더블 역세권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에서는 이렇게 보이는 반월당역, 명덕역, 그리고 청라운동역, 이 세 개 역이 대구에서는 유일한 더블 역세권이죠. 이제 앞으로는 4호선, 5호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더블 역세권이 조금 더 많아질 예정입니다만, 그 전까지는 이 대구에서 유일한 더블 역세권 3곳 눈여겨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반월당역을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이쪽은 다 시내 지역이고 업무 지역이고 상업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아파트 자체가 많이 없습니다. 그나마 신축들이 지금 서안포레스트나 해링턴 이런 것들이 좀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 사는 동네라는 느낌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명덕역도 지금 명덕역 이편한 대단지가 하나 들어오기는 하는데요. 사실상 명덕역 이편한 말고는 이쪽으로는 원룸단지나 단독주택 지역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업무 지역이나 그런 상권들이 조금 발달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청라운동역 주변으로 이렇게 보면은 아파트가 이렇게 많이 밀집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쪽 지역에 이미 살고 있는 정주인구도 많이 있고 머릿수 자체가 좀 많이 포진되어 있다는 게 좀 차이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상권들도 좀 자연스럽게 살아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더블 역세권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이런 쪽에 좀 더 선호가 되는 것은 당연할 것 같고요. 그리고 2호선 라인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대구에서는 중요한 부분이죠. 자, 청라운동역에서 2호선을 활용해서 이 수성구로 진입할 수 있다는 점, 이 점이 장점이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청라운동역에서 수성구로 진입하기 위해서 한 3정거장 정도를 가면은 수성구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4정거장 정도를 가면은 범어역으로, 범어내거리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범어내거리로 진입을 하거나 아니면 학원가 쪽으로 가더라도 생각보다 빠르게 접근할 수가 있다라는 점이 또 장점이 되겠네요. 그리고 3호선도 대구에서는 의외로 좀 주요역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3호선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메리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시내가 상당히 가깝죠. 그래서 이쪽에 계시는 분들은 시내로 도보권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백화점과 그 주변에 있는 상권들 활용하기가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내가 가깝다는 것은 대구 안에 어디를 가든지 좀 가깝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장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리적인 이점,
그리고 거주지가 모여 있다는 점, 그리고 더블 역세권, 여러 가지 포인트들에 의해서 남산동 이 청라 언덕역 주변이 주목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도 비수성구를 좀 리딩하고 있는 남산 롯데와 청라자이가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입지죠. 하지만 이런 남산 롯데나 청라자이 같은 경우에도 단점은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산 롯데 같은 경우에는 30평대 평면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3베이 구조로 되어 있어요. 30평대 B타입은 타워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일반적인 이렇게 기역자로 꺾인 일반적인 타워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별한 것은 크게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3베이 판상형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는 4베이 판상형을 많이 선호를 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는 3베이로 들어가 있다는 점이 굳이 뽑자면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맞은편에 있는 청라힐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A타입이 3베이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B타입도 3베이. 이렇게 남산동을 넘어서 비수성구 대장급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단지들도 지금 내부 평면이 4베이가 없습니다. 30평대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점은 내부 구조나 평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입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3베이도 장점이 있습니다. 각 방이나 거실에서 각 호실이 차지하는 면적이 크다라는 점이 장점이 되겠고요. 그래서 식구가 많이 없거나 각 방이나 거실에서의 크기가 중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3베이도 생활하기에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굳이 꼽자면은 그런 평면상에 4베이가 없다는 점, 그런 점을 단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죽전역 쪽 한번 볼게요. 자, 죽전역에서는 빌리브 스카이가 지금 독보적인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렇게 그래프에서도 보시다시피 지금 7억대를 안정적으로 안착한 모습입니다. 지금 7억 후반대까지 갔다가 지금 7억 초반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빌리브 스카이 아래쪽에도 기존의 힐스테이트 죽전이라는 가칭을 달고 들어오려고 했던 단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요.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은 빌리브 스카이와 입지가 비슷하면서 여기도 입지는 나쁘지 않겠죠. 어찌됐든 추후에 들어온다고 하면은 빌리브 스카이와 함께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 조망이 막힐 수 있는 세대들은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빌리브 스카이는 이 죽전역, 죽전 내거리의 코너 자리에 아주 가시성 좋게 들어와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아까 남산 롯데와 청라자이 같은 경우에는 일반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고, 이 빌리브 스카이 같은 경우에는 주상복합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죠. 자, 로드뷰를 이렇게 한번 보면은 이 죽전 내거리에서 이렇게 조금 멋들어지게 잘 보이는 이런 단지를 아마 한 번씩은 보셨을 거예요. 자, 요게 빌리브 스카이입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기존의 터주 떼감이었던 월드마크도 위치를 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자주 비유를 든 것이 있죠. 이 월드마크는 버머 내거리로 비유를 하자면 제니스의 역할, 빌리브 같은 경우에는 버머 W의 역할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전 내거리에서 이렇게 가시성도 잘 나오고요. 그리고 외관 자체도 상당히 잘 뽑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선호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죽전 내거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업무지역이나 상업지역이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아파트가 많이 있다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최근에 빌리브 스카이부터 해서 건너편으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게 됐고, 이제는 주거 단지로서 좀 변모 중인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거 지역이 아니었던 지역에서 주거 지역으로 바뀌고 있는 그런 과도기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기가 위기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회일 수 있다라는 점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죽전 내거리를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쭉 보면은 대구가 공업단지나 산업단지들이 이렇게 서남단 측으로 이렇게 쭉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염색 산단 3공단부터 해서 이영공단, 서대구 산단, 그리고 대구에서 가장 큰 성서 산단까지 이렇게 서남단으로 쭉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현풍이라든지 구지라든지, 이 주변에 산업단지가 많다는 것은 이 주변으로 일자리가 많다는 것이고 임직원분들이 직주 근접을 원하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이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존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죽전역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아파트가 많았었던 이곡동이나 용산동,
그리고 이 월성 월배 지역으로 많이들 거주지를 형성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최근에 죽전역 쪽으로 지금 아파트가 많이 생기게 되면서 2호선을 좀 더 가깝게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시내 쪽으로 좀 더 가깝게 진입할 수 있는 이 죽전역 쪽으로의 이동이 지금 이제 생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주지로서 바뀌고 있는 포인트, 그리고 이 주변으로 산업단지들이 많다, 일자리가 많다는 포인트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시내 쪽이나 아니면 동구나 수성구 쪽에서 봤을 때는 죽전 쪽이 살짝 외곽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죽전 쪽이 계속 인기가 있는 비결이 바로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죽전에서 성서 IC나 그리고 남대구 IC 이런 거 활용하기가 좋기 때문에 고속도로나 아니면 신천대로 활용하기가 좋겠죠. 그리고 죽전역에서 위로 쭉 올라가면 서대구역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지금은 서대구역이 KTX만 간신히 서는 그런 역이라는 인식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서대구역이 앞으로 노선이 많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서대구역이 커짐에 따라서 서대구역을 접근하기 좋은 죽전역도 영향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다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대구시청 신청사 이전 부분도 죽전역과 멀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호재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빌리브 스카이도 평면을 한번 보고 갈게요. 자, 빌리브 스카이에는 이런 식으로 A타입이 4베이 판상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이 선호를 하고, 되게 많은 분들이 4베이 판상형을 먼저 선호를 하게 되죠. 그래서 방방, 거실, 방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D타입 타워형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면창으로 꺾인 구조로 되어 있어서 개방감이 훨씬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방에서 이렇게 대면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동선이 나오네요. 그리고 B타입도 타워형 구조인데 이렇게 3면이 거실창이 나 있는 파노라마 뷰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현관에서 쭉 거실까지 들어오는 이 길이감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마찬가지 주방에서 대면형으로 활용할 수가 있네요. C타입도 이렇게 거실에 좀 힘을 많이 준 모습이죠. 마찬가지 타워형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타입도 타워형 구조. 아무래도 죽전 내거리에서 고층이면서 뷰가 또 중요한 또 단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거실창에 좀 신경을 많이 쓴 모습이에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 좀 선호를 많이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빌리브 스카이와 남산동 쪽에 남산 롯데와 청라 자이 시세는 비슷하게 가지만 아파트 외관부터 해서 내부까지 차이가 좀 있었죠. 그리고 입지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차이점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비수성구 대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남산동의 남산 롯데와 청라자이 그리고 빌리브 스카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입지, 두 가지 단지들 중에 과연 어느 쪽이 비수성구 대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댓글로 비수성구 대장인 아파트 그리고 그 이유를 함께 적어주시면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는 댓글에게 커피 쿠폰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진행하는 이벤트다 보니까 이번에 반응이 좋으면은 앞으로 계속 기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